통일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북촌학당 학장이신 김용 학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키도 작고 해서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북촌학당은 어디 있냐면 저 서울 그 북촌 한옥마을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오두막인데 제가 거기서 젊은 사람들 혹은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 이렇게 가리지 않고 기본적인 고전 동서양 고전 공부도 하고 궁극적으로 고전 공부를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자체의 뭐 교양의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 시대의 문제를 정말로 고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장으로 지금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성격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역시 제목에 저는 충분히 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키워드가 앞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입니다. 저의 미래도 있을 거고 또 저의 가족의 미래도 있을 거고 제가 하는 북촌학당의 미래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여기 참여한 건 그걸 포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또 과거에 대한 성찰도 늘 필요하고 현재 고민도 있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함께한 자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앞날에 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이제 같이 지금 콘센서스를 좀 끌어내는 거고요. 그 끌어내는 하나의 틀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인프라를 까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섣불리 어떤 단일화된 상품을 내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베이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튼튼한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인원국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찬회 방식으로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겠다. 저는 이 속에 상당한 메시지를 이미 좀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그렇게 뭐 동서양 고전에 그렇게 해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이건 그 시대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매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그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최초의 발신자는 그 시타르타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 아시지만은 나이 29살에 그 출가를 해가지고 갖은 뭐 다양한 수행을 하다가 나름 이제 자기 일가견이 열렸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게 이제 35살이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터득한 바를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터득한 바를 어떻게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시한 그 방법이 있어요.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방법인데 제가 이거 하나는 짧지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타르타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직접 그걸 못 보고 이게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들어온 게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 건데, 그 번역된 개념을 이렇게 사성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직멸도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자로 굳이 쓴다면 이게 괴로울 고자로 이렇게 교재에 간결하게 써놨습니다. 이건 이제 모일집자로 되어 있고, 이건 멸할 때, 없어진다 할 때 멸로 되어 있고, 도는 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괴로움과 착각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잘 못 보거나 안 보려고 굳이 애쓰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실 진단부터 이제 어긋나가지고 결론이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한번 그대로 봐보자. 그러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이 현실을 초래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현실, 원인. 그러면은 진단이 이제 된 겁니다. 원인까지 규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해법이 있다. 해법을 제시를 해요. 근데 해법은 하나의 비전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실천해서 요 비전에 다다를 것인가. 이 간명한 방법인데 저는 어떤 이 틀로 제 얘기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인식의 근본적인 약점은 알 겁니다. 나 외에는 관심 없다는 거. 저는 우리 인간의 나는 가장 통렬한 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나 외에는 관심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좁은 어떤 나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저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명백한 현실인데 벗어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생각보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통일신라하고 발해시대가. 당대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남북국 시대인지 몰라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공감 가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야, 두 나라가 오랫동안 종속했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1948년에 동일하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환갑을 넘은 형태로 존속되고 있어요. 이게 훗날 역사가 쓰여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게 남북국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의 작은 그 자각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꺼낸 거고요. 또 뭐냐면은 이 남북국 시대를 자각하고 뭔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든지,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아니면은 이 현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거나 어떤 미래의 꿈이 아니라고 할 때 이걸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훨씬 더 치열한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이 남북국 시대를 빨리 종속시키고 변화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건 설득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단지 저는 제가 나름의 저의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저의 뜻을 나눔으로써 공감이 가면 그것은 그만큼 함께 나누는 거고 연찬이 되나가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제가 시비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어쨌든 저는 이 남북국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입장에 저는 현실인식에 저는 출발점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국 시대를 끝내는데 저는 북녘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끝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의 어떤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원천적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냉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우리를 둘러싼 이른바 주변 4대 강대국부터 시작 이 요소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는 강도가 우리가 20대에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저는 강력하게 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은 우리한테는 숙명인데 이 숙명적인 중국이 아직까지 이게 노세한 나라가 아니고 아직까지 거대한 공룡이 팔팔한 그런 시기에 있다는 걸 저는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커락한 재앙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이다. 그럼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도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열악한 조건 하에서 저는 통일을 추구하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통일 코리아의 미래가 안 되게 됐다라는, 저는 이게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출발점입니다. 이미 식상한 말이 됐지만은 이른바 이제 건국이 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이게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나름 이게 외국 나가보면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는 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so what? 지금부터 앞으로는 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막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막혔냐? 저는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그나마 여기 이제 아주 우리 20대 젊은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정도 차는 있지만은 우리 저도 50대 그나마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겉보기 상관없이 나름의 저한테 제가 노력하면 그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고생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바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쉽진 않지만은 그나마 될 것 같은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는데 제 자식이 둘 있는데 제 눈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건 끝났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북 동포한테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태가 전속돼 가지고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태를 벗어나도 정말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실제로 통일 코리아로 하는 같은 동력이 생기고 물론 그 프로세스도 간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실의 어떤 진단입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답답한 대한민국이 왜 한치도 전진을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정치의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중에서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메이저 왕가하고 마이너 왕가가 지금 담합한 체제가 지금 87년 이후에 서서히 이렇게 형성되더니 지금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라움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의 군주가 정당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메이저 왕가하고 마이너 왕가가 완전히 담합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실제 다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현실에서 부탁드리고 있는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비전과 어떤 실력과 그런 어떤 그 의지를 못 갖춘 그런 어떤 집단들이 완전히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저는 그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한치도 대한민국을 더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길로 나가야 되냐? 저는 통일 코리아로 나가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것이 통일 코리아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뭐 대한민국이 지금 복지 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는 1차적인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본원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근원적인 역동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 즉 간명하게 우리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 기회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실감나게 느껴지도록 완전히 재세팅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될 그 공적 역할이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 이것은 이제 저는 필연적으로 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 전제이자 토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어떤 나라로 이렇게 다시 되살려놓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근원에 있었던 걸 다시 복원하는 거라는 쪽에 저는 훨씬 더 저는 무게중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공화국의 그 근원을 근원답게 복원시켜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우리 어떤 거 해법이라고 크게 저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덧붙인다면은 통일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즉 건국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함께 해나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고 통일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 코리아라고 한 그냥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다시 쓰는데 뭐 이북 동포들이 합의한다면 그렇게 쓰든 어쨌든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럼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우리 국가의 틀 자체를 완전히 재디자인해야 된다. 저는 그것의 핵심이 자치와 연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치에 근거한 연방국가 모델로 통일 코리아 문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게 제대로 된 건국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거냐? 저는 당연히 뜻있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성과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갖는 저는 우리 시대의 함의는 뭐냐면은 본질적인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봉기나 쿠데타 방식이 아닌 절차적 민주적 합법적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단정할 수 없으면 일단은 그 가능성을 꼭 해보는 거. 저는 이제 그게 그나마 이제 우리가 민주화의 성과 위에 우리가 있는 걸 계승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신속하게 저는 정치 플랫폼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기본의 어떤 틀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 이제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늘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축은 제도와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늘 이제 교직에 의해서 풀어져 나갈 텐데 저는 특히 저는 이제 리더십의 측면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정치 풍토 속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저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짤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람들로의 질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어줍지 이렇게 까부는 오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훨씬 더 저는 제 자신이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노력 속에서 결국 새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창하게 무슨 새로운 문명이라고 포장하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데 저는 근본에서 내 자신의 삶이 조금은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변화가 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연찬도 되고 새로운 세력으로 좀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분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미래는 사실은 근본을 강화하는 것이 척경일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